시험을 맞았던 친구들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못 봤던 친구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과 100점 맞으러 가보자고요. 발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뭘까요? 발표. 일단 발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이랬을 때 손 들고 저요 이걸 발표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발표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표라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하기를 발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기 첫 번째 소단원은 여러분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발표에 대해 쭉 알려주신 다음에 수행평가로 각자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점하셔가지고 점수로 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오늘 수업 시간 열심히 잘 들으셔야겠죠. 자,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생각 또는 의견, 어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발표예요. 그럼 이런 발표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라고 해서요. 일단은 발표자가요. 발표를 계획해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가서는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선 제대로 이야기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상 청중이 누군가, 발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려해서요. 발표의 주제를 선정합니다. 내 발표를 들을 친구들이 바로 나와 동갑이라면 그 지식 수준에 맞춰서 발표 자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 청중 고려해야 하고요. 내가 발표하는 목적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건지 설득하기 위한 건지 이런 목적도 고려하셔서 주제를 꼽아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표 계획을 세운 다음엔 발표 내용을 마련해야겠죠. 그게 바로 발표 내용 선정하기 단계라고 해서요. 발표 내용을 조사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들을 선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할 때는 일단 좀 발표 주제와 가까워 보이는 내용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런데 끌어모은 자료가 아깝다고 그걸 다 갖다 발표하시면 안 되고요. 그중에 주제와 부합하는 것,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들을 꼽아내줘야 합니다. 자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료의 질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발표 내용을 선정했다면 그 다음 발표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아까 제가요 발표의 단계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도입, 전개, 정리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발표할 내용들을 구성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내용을 마련한 뒤에 개요를 짜죠. 똑같아요. 발표의 계획을 세우고요. 그런 다음 자료를 모아서 개요 짜듯이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발표할 때 활용할 매체 자료도 여기서 선정을 해야 돼요. 내가 PPT로 이렇게 띄워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 아이들에게 한 장씩 종이를 나눠주겠다. 이런 것들을 선정하시고요. 그런 다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발표 예절 잘 지켜서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발표하라고 얘기합니다.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 모르실까 봐 설명 들어갈게요. 준언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표가라고 해서요.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때 이런 준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수업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발표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죠? 분명히 억양도 있고 강약도 있고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내 음성 언어에다가 이런 강약, 어조, 목소리 크기 이런 걸 집어넣는 게 바로 준언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언어는 무엇이냐? 요 비는 아닐 비자예요. 그래서 언어가 아닌 외적 요소인데요. 음성 이외의 동작 언어에 해당하는 걸 비언어라고 합니다. 저도 수업할 때 이러고 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막 동작도 취하고 손짓도 하고 여기 보세요. 이러고 이러죠?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발표를 해야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는 청중들이 발표를 평가합니다.
발표의 내용 및 구성을 평가하고요. 발표 자세를 평가해서 평가를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잡아서 발표하라고 하고요. 그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라고 해서 그걸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잘 거쳐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내용 구성하고 발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발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고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수집해서 다 쓰면 안 되고요. 필요한 자료를 골라주고 그걸 알맞게 여러분들이 재구성해야 합니다.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발표 단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발표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눌 수 있어요. 도입은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 발표의 배경 및 주제, 발표 순서를 소개해 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리고 발표를 왜 하게 되었나 밝히고 주제 말해주면서 이런 순서로 발표할게요 라고 말해주는 게 도입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전개로 가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발표 주제와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정리 부분에 가면 발표의 핵심 내용 요약 정리해주고 당부할 말이 있다면 여기다 넣어준다.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도입, 전개, 정리. 도입, 전개, 정리. 그래서 내가 모은 자료를 어디다 갖다 넣어야 할지 잘 짜야 돼요. 발표할 때는 적절한 매체 자료와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매체 자료를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매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일단 개념부터 짚어보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매체 자료라고 해요. 음성이나 문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표, 그래프, 그림, 사진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런 건 시각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리나 음악 같은 청각 자료도 활용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시청각 자료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시각과 청각이 함께 나오는 걸 보여줘도 괜찮아요. 자, 이런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청중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켜요. 그냥 혼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데? 막 이러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내용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까 매체 자료를 활용해주면 발표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 자, 매체 자료의 효과 판단하면서 들어주는 태도도 볼게요. 매체 자료는 발표 내용과 상황에 맞나 봐주시고요. 매체 자료가 청중의 주의 끌고 흥미 유발하고 있나 이런 것도 판단해 주고요. 매체 자료가 청중이 발표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가 이런 것도 판단해 가면서 청중의 입장에서 발표를 들어주세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